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줄 거지?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민이야. 안녕, 나는 형선이야. 오늘은 SBS에서 4월부터 시작한 금토 드라마 귀궁을 리뷰해볼 거야. 귀궁을 1화부터 6화까지 리뷰할 건데 이건 현재 공중파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 우선 줄거리 먼저 말해줄게.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줘. 이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 그리고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의 원한을 품은 팔적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쟁탈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라고 해.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운데 사실 어렵지 않고 재밌잖아. 형선이는 이거 어떻게 봤어? 나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어. 오. 처음에는 별 기대는 안 했거든. 근데 일단은 설정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 그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라는 소재를 진짜 내가 엄청 어렸을 때 학습 만화 그런 거에서 봤던 것 같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만화로 보는 노너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데서나 봤던 것 같은데 이걸 드라마로 다시 보니까 일단은 반가운 느낌이 좀 들었고 스토리나 이런 설정 자체도 흥미로워서 보는 내내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 귀신의 비주얼이 좀 아쉬웠어. 비주얼? 왜? 왜냐면은 이게 일부만 보이면 굉장히 무섭거든. 그치. 근데 나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귀신이나 요괴가 다 드러나니까 뭔가 좀 귀여워지던데? 좀 유치하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 아니 뭐 예를 들면은 그 수살귀 있잖아. 수살기가 처음에 여리를 꼬셔가지고 우물에서 등장했을 때는 얼굴만 딱 나왔을 때 이게 약간 그 막 심야 괴담에 나오는 귀신처럼 좀 무서웠거든. 근데 나중에 여리랑 나름 친분이 세워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분장은 무서운데 친구 같지. 아니 이게 눈이 착해서 내가 보면서 눈빛이 착하네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나고 좀 호러보다는 그리고 메인 빌런이 팔척귀잖아. 그치. 근데 팔척귀가 발이나 뭐 등 같은 것만 나왔을 때는 사실 좀 무서웠거든. 근데 이게 전체가 나중에 나오니까 본 모습 다 나오고 5화쯤 가면은 열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왕 이정이나 아니면은 강철이한테 두들겨 맞잖아. 그치. 그땐 약간 동네 바보형 느낌도 나고. 그렇게 봤구나.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나는. 그럼 민희 형은 어떻게 봤어? 나는 유치한 것 같은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 재밌었어. 근데 사실 어디선가 본 듯한 스토리들이 막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했어. 맞아. 내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기도 하는데 특히 악귀가 누구 몸에 갇혀 있고 주인공과 동행하고 이 권선징악을 보여주고 그러다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게다가 빌런도 장군님이래. 뭔가 어디서 다 본 듯한 느낌인 거를. 도깨비인가? 도깨비 막 파묘 막 맞아. 좀 조금 진부한 느낌이긴 했거든 사실. 그런데도 다음 화가 계속 보고 싶더라고. 아는 맛이 무서운 건지. 나는 이제 특히 토속신앙, 요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징그러운 장면을 보는 게 좀 괜찮으시면은 바플릭스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징그러운 장면이 좀 있긴 하더라. 그게 맞아.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같이 보던 친구는 좀 징그러워하긴 하더라고. 나는 뭐 사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았는데 막 귀신들이 이제 빙의하려는 사람한테 막 토하잖아. 그게 난 좀 징그럽더라고. 그 검은 물 토하는 거. 검은 물 토하잖아. 그치, 5, 6화 마지막 장면쯤에 나오는. 맞아.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부분 조금 찡그려지긴 했던 것 같아.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인물 분석도 한 명씩 선정해서 해볼까? 형은 누구를 선정했어? 나는 우선 극중 여리로 나오는 김지연 배우를 한번 설명해볼까 하는데, 김지연 배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우주소녀의 보나더라고. 이게 보나인데 이 25, 21에도 출연을 했잖아. 맞아. 그래서 배우명으로는 김지연을 쓰고 있다고 해. 앞서 언급한 작품 이외에도 피라미드 게임 뭐 이런 거에서 배우의 연기를 활발하게 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어떤 인물을 조사했어? 나는 윤갑이랑 강철을 연기한 육성재를 선정을 했지. 그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뭔가 옛날부터 드라마에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형이라고 느껴졌는데. 형? 그게 아주 큰 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한 살 많더라고. 나랑 동갑이잖아. 95년생이더라고. 보니까 활동은 좀 길게 하셨어. 그치. 데뷔가 그룹 B2B 가수로 2012년에 처음 했는데 근데 활동을 가수 배우 안 가리고 다 해서 뭐 데뷔 직후 2013년부터 응답하라 1994나 진짜? 거기서 쑥쑥이로 나왔어. 그리고 또 학교 2015 같은 굵직한 드라마에 출연도 자주 했고 내가 기억하는 대표작은 아무래도 도깨비지. 도깨비지. 근데 재밌었던 게 뭔가 대부분 다
까불고 철없는 듯한 그런 역할에 자주 출연을 했는데 그치. 의외로 그게 잘 안 질리고 어울리는 느낌이 자주 들더라고. 그치. 오히려 이번에 그 귀궁에서 이 까부는 강철이 말고도 뭔가 윤갑이라는 캐릭터가 의젓하잖아. 그치. 초반에 그런 의젓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더 어색하더라고 나는. 이미지가 확 박혀 있어서 그럼 되게 흥미롭다. 둘 다 아이돌 출신 배우네. 맞네. 그래서 합이 좋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이 극중 여리는 신기가 대단한 인물로 나오거든. 마을에서 넙덕 할머니를 잇는 차세대 무당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 강철이가 여리를 노리게 되면서 모든 게 무너진 거지. 몸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거에 실패하고 여리의 삶을 조금씩 망가뜨렸거든. 이 첫사랑 윤갑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할머니도 이제 빼앗아 갔고 그리고 이제 여리한테 저주받은 아이라는 낙인을 찍은 게 바로 강철이였어. 왜냐면 이제 여리가 자기를 몸주신으로 받고 정성스레 기도를 해야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리는 그 이후에 무당의 삶을 거부하고 조용히 안경을 만드는 애체장인으로 살아가.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윤갑 몸에 빙의한 강철이가 다시 나타나고 여리는 원치 않게 팔적기를 만나고 왕실의 운명까지 엮이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놓고 강철이가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좀 억지스러웠기는 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이걸 윤갑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강철이로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나도 그게 되게 그냥 두 명 다 간단하게 하는 걸로. 좋아. 윤갑은 아무래도 옳고 강직한 올곧은 선비로 등장을 하지. 그래서 본인이 왕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갔다가 이제 봉변을 당해버리고. 그치. 영호는 내 기억으로는 지금은 팔척기에 잡혀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강철은 여리를 몸주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윤갑의 빈몸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여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몸에 갇혀버리면서 어머니로부터의 이 모성애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사랑까지 느껴버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변태죠. 변태야. 변태죠. 그 말로 설명하기 복잡할 것 같았는데 되게 설명을 잘해줬다. 나는 근데 여리 역을 맡은 이 김지연 배우의 연기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거든. 어딘가 모르게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화를 거듭할수록 윤갑 역의 육성재와 호흡이나 케미는 되게 좋더라고. 이 둘의 그림체도 좀 비슷하고 안정감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 특히 궁에 들어간 후에 의상을 입잖아. 애체장인 의상. 그 캐릭터와는 또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나는 사실 여리의 그 연기가 25, 21랑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나쁘지 않다고 느꼈던 거는 착중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비주얼적으로는 잘 어울리더라고. 아니 그냥 그 캐릭터의 느낌 자체가 느낌이 작품이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그때랑 비슷하지만 어색하지 않다라고 느꼈어. 육성재의 연기는 어땠어? 한결같이 까보는 연기가 잘 어울리는데 그게 또 마찬가지로 그냥 극중 분위기랑 잘 어울려. 이게 뭐 중간에 그런 까보는 연기가 막 흐트러져 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캐릭터 몰입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뭐 일관되게 그걸 해버리니까 그냥 이걸 납득하게 되더라고. 맞아. 앞서 말했던 대로 그런 캐릭터를 몇 번 했는데 지겹다는 느낌은 아니더라. 막 자기 복제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내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귀궁이 지금 공중파 흥행 1위인 것 같은데. 그치. 시청률이 높아. 뭐 흥행 비결이 뭘까? 흥행 비결. 나는 아무래도 분장이나 이런 게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 무속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떤 조사를 봤는데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무당이라는 직업군이 엄청 많이 늘어났대. 진짜? 그리고 최근에도 연애 프로그램인데 무당들이 나와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나 봤던 것 같아. 시즌 2까지 나왔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선 오컬트나 뭐 무속신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점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진 게 살기가 좀 힘들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 게 흥행 요인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 사극이랑 오컬트라는 분야가 좀 합쳐지다 보니까 사극이랑 오컬트 좀 신기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 그리고 뭐 드라마 자체가 잘 뽑히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 않았나. 뭐 약간 파묘 같은 느낌인 거지. 그치. 파묘도 정말 잘 됐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
거기서 조금 가져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는 했었어. 뭔가 약간 빌런이 특히 팔척 장군이, 귀신이나 이 파미의 온이나 거의 뭔가 그 찍는 구도도 목 맞아, 밑에까지 보여주고 좀 비슷하더라고. 덩치도 비슷한 거 같고.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이건 그거는 그냥 킹리적 가심으로 놔두고. 그래.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포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장르물로 봐야 될까? 내가 봤을 땐 이건 장르물인 것 같아. 그렇지. 무섭지는 이게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 드러났을 땐 좀 무서웠어. 근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면은 수살기도 좀 귀여운 것 같고 아니 팔척 귀신도 좀 귀여워. 막 두들겨 맞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니까 뭐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한 5화 끝에쯤 가면은 아니 저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했나 약간 그 생각도 들고 오히려 연민을 느끼게 되는 분위기상으로 뭔가 약간 이용된 느낌이니까. 그치. 나도 애초에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안 무서웠다. 맞아. 그래서 장르물에 가까운 것 같아. 분장도 그렇고 스토리도 약간은 억지스러운 로맨스도 끼워 넣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혼선징악을 보여주는 장르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아까 그 무속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도 이거에 대해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는 이 무속이나 뭐 주술, 뭐 사주 아니면 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평소에? 난 되게 재밌다고 보는데. 이런 비과학적인 영역에 왜냐면 대해서. 나는 1년에 꼭 한 번은 사주를 보러 가는 것 같아. 사주. 왜냐면은 이게 사주를 딱 들었을 때 보통 가면은 미래에 대한 걸 묻잖아. 근데 미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기분 좋다 하고 그렇게 끝내면 되는 거고. 근데 뭐 틀린 말을 했다 하면은 그냥 마음 고쳐먹으면 되거든. 내 운명은 내 스스로 개척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딱 다져 먹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재밌더라고. 좀 재미로 보는 거. 그러면은 믿는 편이야 그거를? 주술이나 뭐 사주나? 대부분은 잘 안 믿거든. 안 믿어. 근데 막 진짜 막 주변에서 엄청 추천하는 그런 데를 한번 막 가본 적이 있어. 리뷰를 참고해서. 근데 막 과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는 거야. 그럴 때는 조금 긴가민가 하지. 진짠가? 이렇게. 신은 있나? 그치. 근데 사주는 빅데이터란 말도 있잖아. 맞아. 그렇구나. 형은 어때? 나는 사실 판타지적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좀 좋아해. 오. 믿는 건 아닌데 좋아해. 그래서 보러 간 건 아니지만 신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신점을 보더라도 과거는 맞출 수 있는데 미래를 맞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래도 맞는 건 없었어? 사주는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좀 반엄 효과라 그러나? 이 모든 다 내 얘기 같은 거야. 그래서 철석같이 믿게 되는 그런 걸 좀 경계하다 보니까 잘 안 믿어. 약간 검증하러 가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이 있는 걸 인정은 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철석같이 믿진 않아. 근데도 계속 보게 돼. 맞아. 그게 좀 신기한 느낌이 있어. 그게. 아니면 좀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 내가. 맞아. 자, 그럼 이제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서 우리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씩 꼽아볼까? 나는 산에서 주인공 둘이 힘을 합쳐서 팔척귀를 끌어내는 그 씬이 기억에 남아. 그 원자한테서. 맞아. 사실 장르가 장르다 보니 로맨스 씬보다는 전투 씬이 더 좋더라고. 전투 씬이 생각보다 잘 뽑혔더라고. 잘 뽑혔고 로맨스는 억지스러웠지만 전투 씬은 자연스러웠다. 맞아. 그래서 나는 이런 귀신이나 전투 씬이 더 많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끝까지 챙겨보지 않을까. 형선이는 뭐가 기억남아? 나는 그 수살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수살귀. 내가 그 심야괴담회를 좀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 수살기 많이 나오죠. 맞아. 거기서 나오는 귀신이랑 느낌이 비슷해서 좀 재밌었던 거 같고. 친근했고. 나도 또 마찬가지로 원자한테 빙의된 팔척귀 쫓아내는 그 장면도 나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잘 뽑혔더라고 그 장면이. 그리고 그 장면도 좀 재밌었어. 강철이가 자기 동생 이무기 비비 있잖아. 비비랑 얘기하면서 야 인간 여자랑 얘기할 때 원래 이렇게 막 설레고 가슴 뛰냐고 막 물으면서 막 시험하러 다니잖아. 그게 좀 오글거리는데. 나 오글거렸어. 오글거리는데 뭔가 재미가 있었다. 그런 장면 좋아하는구나.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분위기랑 뭔가 잘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육성재. 느낌은 그렇다. 느낌이 좋았다. 딱 그 정도? 앞으로 로맨스 장면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전투나 요괴 이런 장면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해도 로맨스가 좀 이게 너무 급정이 아닌가? 그치. 원수를 사랑해도 되나? 그 생각이라서 나는 그냥 빨리 이
팔척 귀신이라 캐치나 하고 그 배우를 빨리 그냥 밝혀내고 밝혀냈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사실. 내가 그것만 해도 한 4화 정도 더 나온다. 내가. 그쪽에 좀 맞춰주시면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SBS 드라마 귀궁을 리뷰해봤어. 콤뷰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콤바.